와, 오늘 주도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급변하고 밀물처럼 자금이 확 빠져나가서 새롭게 확 들어오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시장의 주도주라고 한다면 단연코 코인 관련주 STO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 보시면은 5,500만원을 돌파를 했고요. 주말 사이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5,500만원 돌파했고, 달러로는 41,000달러 이상 돌파가 나와주면서 코인 종목들이 오늘 시초가와 함께 강한 거래 대금과 함께 이렇게 상한가 20%대 이렇게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갤럭시와 머니트리, SM, 위메이드도 여러분들 이제 위믹스 코인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인 관련주로도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중동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겠다 이런 식의 뉴스가 나와주면서 강한 흐름이 나왔고, 이렇게 서울 옥션, K 옥션, 그다음에 예전부터 관련주로 보였던 이런 우리 기술 투자, 한동훈에서 핀 거, 한동훈에서 이번에 STO로 갈아탔습니다. 테마를. 이 종목도 20% 올랐고, 위지트도 또 좋은 흐름이 나왔죠. 종목이 확실히 예전보다 변동성은 커지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종목에 따라서는 어떤 종목은 좀 깔끔하게 급등이 나오는 반면에 비교적 윗꼬리도 길게 달면서 좀 차익 매물도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장 강한 거는 지금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오늘 두 번째로 강한 수급이 들어왔던 거는 당연히 에코프로 BM이겠죠. 물론 거래 대금으로만 본다면은 1등이에요. 근데 다소 아쉬웠던 거는 윗꼬리가 길게 달았다. 장중에 좀 차익 매물이 꽤 나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기 때문에 두 번째 강한 모습으로는 2차 전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전지 내에서도 다 같이 강한 게 아니거든요.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좋은 흐름이 나왔는데, 반면에 에코프로는 거의 8% 하락했어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었죠.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고, LNF 강세,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도 10%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LG 에너지솔루션이나 LG 엔솔은 그냥 소폭 강보합권 정도 마무리가 됐고, 삼성 SDI 하락, LG화학 하락 이러면서 PB가 확실히 갈리고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미국에서 이번에 배터리 관련해서 보조금 세부 규정이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이 정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포인트였는데, 여기서 이제 중국 합작회사 지분 25%를 넘으면은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25% 밑으로 다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의 배터리 회사들이 중국 지분들이 다 여러 가지 합작이나 이렇게 다 조인트 벤처 형태로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25% 밑으로 지분을 낮춰야 돼.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돈이 들어. 왜? 지분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과정에서 일부 회사들은 엄청나게 큰 악재까지는 아닌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 있겠다. 한 몇천억 정도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악재로 반영한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오늘 LG화학이나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에코프로는 미쳤죠. 오늘 미친 이유는 이런 게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BM 삼성 SDI의 44조 원 규모 양극재 공급 나와야 할 게 나왔어요. 갑자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게 막 서프라이즈 빵 나온 게 아니고 예정돼 있는 수주 물량 중에 하나였는데 정말 예상했던 것처럼 나온 거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느냐,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역시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구나. 그러면 나머지 앞으로 2028년까지 100조에 대한 수주나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처럼 순조롭게 다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이만큼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시나리오를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냥 나와야 할 수주 모멘텀이 나온 것 뿐이고 밸류에 반영이 돼 있는 거다. 앞으로의 수주 물량이 또 순조롭게 가속 반영이 되는지, 또 증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추가적인 비용은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양쪽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역시 예상대로 잘 돼가고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측면은 반영이 돼 있다. 근데 앞으로 수주의 물량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팽팽하게 또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죠. 근데 어쨌든 주가는 강세로 화답을 했습니다. 저번에 공매도 금지 때 여기 상한가 갔던 요 가격대 있잖아요. 살짝 이렇게 돌파가 나와주면서 거래 대금이 무려 2조 가까이 터져줬습니다. 이 이후에 흐름들 다 하루 천하로 끝나면서 다음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 구간에서 버티면서 다시 2차 상승이 나와주는지, 이런 흐름에 따라서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다른 2차 전지 종목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흐름들, 에코프로 BM의 흐름을 관심 있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참 공교롭게 저번 주에 이제 금요일날 장 끝나고 뉴스가 나오니까 주말 동안에 우리 또 애널리스트 분들 열심히 분석해갖고 오늘 아침에 막 레포트 다 내거든요. 근데 대부분 부정적으로 내는 거예요. 왠지 주주분들 좀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 하향, 이거는 실적에 큰 반영이 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내는데, 근데 그게 실적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게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소리인 거고, 아마 내후년부터는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인 것 같으니까요. 그것도 가볍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 2차전지 달리는 게 내년 보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26년, 28년 여기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따라서 본인의 기준은 너무 흔들릴 필요는
필요는 없다.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 페이스대로 그냥 가시면 되고,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은 이슈 소멸, 뉴스가 이제 노출됐다라고 보면서 변동성만 간단하게 활용하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고, 각자의 그 입장에 맞게 해석을 잘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강하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 방산주들이 좀 좋은 흐름이 나왔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현대 로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LIG 넥스원, 항공우주 등등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일에서 7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에 참가한다고 밝혔습니다. 4일에서 7일이면 오늘부터죠. 목요일까지 참석을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거예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방산 패키지를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인 거죠. 그리고 수주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방산 쪽이 이번 주까지는 여러 가지 뉴스가 산발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점, 방산주도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역시 비트코인 너무 강하다, 위메이드도 그렇고 STO, 토큰 관련해서도 한 번에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비트코인 추세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추세가 완전히 갈아탔어요. 보시면은 여러분들 차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업비트 차트인데 일봉이에요. 저번에 만들었던 요 고점들, 요 고점을 계속 이렇게 터치하다가 이번에 정확하게 삼각 수렴 이후에 고가 돌파를 한 상황이다. 근데 이게 주말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주말에 오르고 오늘까지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다. 그래서 오늘 더 과감하게 코인 관련주들이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런 추세가 형성이 됐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오르다가 당연히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추세가 단기간에 꺾이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거를 눌림으로 활용해서 또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코인 관련주, STO 관련주도 차트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눌림의 타점이나 적당한 돌파나 이런 것들 기법이 굉장히 좀 잘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주 관심 있게 계속 봐야 될 것 같다. 그 외에 본다면은 우리 또 저번 주만 해도 온 디바이스 AI랑 신규주 종목들이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 이틀 만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느냐? 정말 시장의 돈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로봇주나 AI 종목에서 굉장히 빠르게 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새로운 이런 테마주에 새롭게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렇다면 온 디바이스 AI 끝난 건가요? AI 끝났나요? 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아닌 거죠.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충분히 우상향 차트 잘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단타하시는 분들 돈이 여기에 몰렸다가 지금 새롭게 코인 방산 이쪽으로 막 몰리고 있죠. 그러면은 다 우르르 팔 거야. AI 온 디바이스 이쪽 투자했던 사람들 우르르 팔고 다시 여기에 이제 쏠림이 갈 거죠. 오늘까지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팔 사람 팔고 거래량 줄어들고 눌림목이 형성이 된다면은 팔 사람 팔면 어떻게 되죠? 조금 가벼워져요. 그러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여기 쏠림 현상이 나오고 나서, 코인 쪽에 쏠림 현상, 기타 2차전지 쏠림 현상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나서 조정이 나오겠죠? 조정이 나올 때 기존에 강했던 종목에서 다시 수단매가 돌 수 있다. 전형적인 테마주 장세에서 양호한 흐름이거든요. 먼저 치고 갔던 테마, 새롭게 생긴 테마 서로 수급 주고받고 하면서 얘가 조정받을 때 다시 수단매, 바이오나 온 디바이스 AI나 이쪽으로 한번 흘러갈 것 같고, 다시 여기 조정받을 때는 2차전지나 토큰이나 방산이나 서로 거기 내에서 돌고 돌 것 같으니까요. 요 테마주 매매 잘 하시는 분들, 수단매 매매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매하기는 좀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단 어려우신 분들, 지금 당장 가장 어려운 분들은 너무 추격 매수를 하면서 엇박자 타게 되면은, 만약에 내일도 토큰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것 같아서 토큰을 보고 있었는데 토큰이 갑자기 장중에 슈팅이 강하게 나왔어.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서 추격 매수하다가 물렸어. 쭉. 근데 차익 매물이 나와. 차익 매물이 나와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물려있다가 그래도 강하니까 여기가 가겠지 하고 버티고 있겠다가 갑자기 여기 조정이 나오니까 다른 AI 종목이나 반도체 종목으로 만약에 순환매가 들어가, 바이오나, 그러면은 여기는 재미없고 기존에 투자했던 코인은 재미없고 다른 AI나 반도체가 막 슈팅 나오고 있어. 그러면은 기존에 이게 고점에 물려있잖아. 안 되겠다, 소외받을 수 없지 하면서 여기 손절 때리고 새로운 데 들어가. 그러면은 여기도 고점이야. 그러면 여기 또 피레침 맞고, 이런 식으로 이게 엇박자거든요. 근데 테마주 순환매를 노리시는 분들은 이제 길목에 서서 여기 슈팅 나올 때 먹고 여기서 슈팅 나올 때 먹고 이런 식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흐름을 잘 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너무 무리한 추격 매수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좀 엇박자를 타면서 테마주들 너무 잘 움직인 것 같은데 왜 내 계좌는 왜 이러지? 이렇게 좀 박탈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요. 이 모든 흐름을 다 먹는 것 너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힘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항상 한두 개 내가 집중해서 내가 원하는 타점이나 내 관점에 맞는 부분에서만 매매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바이오도 폐렴 관련해서 계속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죠. 국제 악품이나 기타 등등 바이오 종목들도 아마 한 번씩 순환매 들어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기존에 너무 반도체만 치고 간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12월 달에는 기존에 강했던 반도체에 조금 쉬어가면서 다른 섹터,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섹터 위주로 순환매가 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코인이 강하니까 저기 밑에서 관심 못 받고 있었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잖아요. 뭐 그런 종목들, 뭐 XR이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내년 초에 있는 CES 기대감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 시간 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번 이제 월요일마다 하는 거 정리하는 시간 이제 해야겠죠? 월요일마다 필요한 일정들 꼼꼼하게 지금 정리를 최대한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주말간에 나온 뉴스는 여러분들 말씀드렸다시피 뉴욕 증시 비트코인 최고가 내년에 뭐 1억 넘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파월 의장 발언 소화하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요거는 조금 이제 안타까운 건데 7일 만에 이제 평화가 뭐 끝났다, 다시 교전을 재개했다. 이스라엘 하마스 또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 중국 지분 이제 합작 회사 관련해서 보조금 제외한 거 초반부에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조금은 반영이 되고 있다. 그다음에 양극재 공급, 그리고 이제 오늘자 이슈를 봤을 때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방산 전시회 관련해서 4일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관련해서 최근에 방산주도 움직였다 보시면 되고, 뭐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개각 예정일 이런 것도 잠깐 뭐 참고할 만할 것 같고, 뭐 세계 최초 자율주행 버스 운행 시작 등등등 그렇게 막 관심을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참 간단하게 이런 것도 흐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LS 머티리얼즈 저번 주에 다뤘죠. 요거 때문에 LS 전선 크게 급등이 나왔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버스 뭐 크리에이터 페스타 오픈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미국 ISM-P 제조업 지수 발표, 그다음에 신규주 하나 있고요. 빈대 확산 방지, 이거는 되게 꾸준하게 빈대는 다루고 있네. 그 외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날 생성형 뭐 AI 컨퍼런스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기타 이런 뉴스들 재료들이 있습니다. 자, 7일날 목요일날은 이제 EU 중국이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내용, 투자에 뭐 직접적인 연결이 다이렉트로 될 것 같지는 않는데 가볍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C소프트 신작 TL 출시가 7일날 합니다. NC소프트 최근 뭐 주가도 흐름은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아마 요거 TL을 출시하고 나서 반응에 따라서 역시 또 급등락은 또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요거 D-Day 잘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 전략 이런 것들도 다루네요. 7일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은 뭐가 있냐? 금요일도 뭐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서 중요한 건 요거예요. 미국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 발표다. 요거에 따라서도 뭐 어느 정도 경기나 뭐 추가적인 뭐 긴축 금리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가 또 오갈 거기 때문에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음 주 일정으로 본다면 뭐 우리 또 코스피 코스닥 정기 변경이 9일날 있고요. 다음 미국 혈액학회가 있습니다. 9일날. 또 여기 관련해서 또 몇몇 바이오 종목들 혹시나 순환매 들어오는지 볼 수 있을 것 같다. 전기차 충전기 뭐 이런 거 내용이,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미국 FOMC 회의 발표 등등등 이런 게 있으니까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보험 방안도 있다. 최근에 그래서 뭐 비대면 관련주도 좀 움직였죠. 뭐 인선 정보나 기타 등등. 그래서 이런 것도 D-Day 좀 꼼꼼하게 체크하면은 투자 전략을 좀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정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얼마나 내가 꼼꼼하게 시장의 재료나 흐름이나 수급이 어떻게 움직여 가는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을 얼마나 계속 추적하면서 공부하는지 그 여부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아마 크게 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같이 뭐 재료나 일정이나 여러 가지 테마가 많이 생기는 이런 구간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섹터들 다 체크해야 돼요. 코인도 체크해야 되고, 뭐 해운에서는 BDI 지수도 체크해야 되고, 미국장이 상승했으면 어디가 올랐는지, 바이오가 올랐는지, 빅테크가 또 갔는지, 이런 흐름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장이 어디에서 주도주가 나올 것인지 힌트가 있거든요. 꼭 1등의 주도주가 아니어도 2등주 섹터라도 힌트가 얻을 수가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아마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만 잘 체크를 해도 종목 선정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장 잘 끝까지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조지 소로스가 한 말입니다. 투자를 하는 것이 즐거움을 준다면 당신은 아마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닐 겁니다. 좋은 투자는 지루합니다 라고 했어요. 물론 뭐 장기 투자를 해서 지루하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그거예요. 매수 매도 클릭 단타 너무 치고 이 주가의 움직임의 롤러코스터에 막 스릴을 느끼고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그거는 그냥 즐기는 거죠. 그냥 게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재미를 위해서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돈놀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내가 확률에 기반한 확실하게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건지 여부에 따라서 지루함과 즐거움이 좀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시장이 결정해 주는 거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기계적으로 매매하는 거예요. 즉 기계적으로 그냥 매매를 하면은 재밌을까요? 기계처럼 매매를 하는데 재미없죠. 지루해요. 근데 매번 하면서 막 짜릿하게 막 와 도파민 분비되면서 막 이거지 하면서 이렇게 매매를 하면은 좋은 투자가 아닐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뭐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또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